원래 중용은 얘기 속에 있었는데 육조 시대 때 이미 분편돼서 나왔습니다. 대학은 정자가 지어서 술성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용은 정자의 제자인 자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가 지었고 또 요것을 일찌감치 한나라 때 이미 정현이 줄을 냈고 당나라 때 공영달이 소를 냈고 송나라 때 이천이 중용해를 지었고 이런 것을 모두 모아서 추자가 장을 나눈다는 얘기죠. 장을 나누고 구조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분장석구라고 해서 이 중용장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중용은 특별히 장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그것은 장을 나누고 구를 분석했다라고 해서 장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 중용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커요. 일단 그 인내천의 사상이 아마 중용에 있을 겁니다. 인내천의 사상이 중용에 있고 이것을 주자의 집주를 모본으로 해서 그 명나라 성제가 영락년간에 호광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호광에게 명을 내려서 그 송나라 때의 13가의 주석까지도 모두 망라를 해서 책을 낸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락대전본입니다. 이때가 그 연호가 영락이라서 영락대전이라고 하고 이 대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서 소주라고 일단 얘기하는 것이 요것이 큰 것은 주자의 집주고 작은 것은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문이 있고요. 경문에 대한 설명이 집주고 집주에 대한 설명이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에서 이해가 안 되면 대전을 봐야 됩니다. 근데 대전은 전부 다 보지 않고 글자도 작고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가고 또 번역하는 분들이 그것까지는 번역을 안 해요. 안 해가지고 거기에 뭔 내용이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조선시대 때 경연에 보면은 이 소주에 있는 것도 아주 극명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용에 대해서 정조 같은 경우는 중용강이라고 해가지고 3번씩 경연을 하고 그걸 모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중용을 분석한 나라는 임금이 그것도 분석한 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다산이 중용을 분석한 것보다 더 세밀합니다. 더 세밀해요.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서 인용해 올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존에 나오는 번역본 가구는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대전을 많이 들어갑니다. 대전을. 그래서 제가 중용을 일주일에 2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중용에 대해서 강의가 이 세밀한 적이 없어요. 어느 분도. 저도 중용 강의를 몇 번 했지만은 앞에 중요한 거 10장 하다 보면은 뒤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휘닥당 한 서너 시간에 23장을 다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중용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솔직히 아니죠.